따로 알았습니다. 시차가 상당히 있는데 우선 여사님을 먼저 알게 됐는데 1960년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유화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학생운동이라는 게 없어서 활동이 있었어요. YWCA라는 게 가장 활동적이면서 거의 유일한 학생들의 운동이 아니라 활동단체였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이제 유화대학 대표가 됐고, 이호 여사님은 YWCA 그 연합회의 총무셨습니다. 그게 YWCA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죠. 그래서 유화대학이 이제 또 YWCA 운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중심이에요. 그래서 학생 대표로 YWCA 본부에 가끔 갔는데 그때 미국에서 오신 저분이 총무시라고. 근데 그 당시에 느끼는 차이는 어마어마해서 바로 쳐다보고 인사도 못할 정도의 그 거리감, 위험 그런 거를 느낄 정도여서 아마 그분은 그때 저를 만난 걸 기억 못 하셨을지도 몰라,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선망하고 존경의 대상, 멀리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제 여사님은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대통령님을 통해서 사모님으로 그렇게 직접 뵙는 거는 이제 한참 후죠. 제가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이라는 단체의 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정치 의식을 가진 단체예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는 그 일반 사람들의 그 정치 의식을 높여야 된다. 특히 여성들의 정치 의식을 높여야 된다. 그러려면은 정치 참여가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활동하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988년이었나? 그때 총선 때 제가 각 당 대표들을 무조건 이제 만나는 거예요.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켜 달라. 그 당시에 최초로 제가 여성 할당제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이고 뭐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모두가 여성 할당제라는 거에 대해서 비웃을 때 그때 그리고 각 당 대표한테도 여성을 할당제로 정치에 포함해달라. 안 그러면 여성들은 전혀 정치 참여, 정치 의식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그거는 저의 일방적인 행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92년 대선 후보 때 제가 대선 후보들의 정책 토론회 그거를 저희 단체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게 최초예요, 우리나라. 요새는 흔한 일이지만 그때는 여성단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 안 가졌을 때 스스로의 그냥 활동으로 몸부림으로 했을 때요. 그때 이제 후보가 네 분,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그걸 토론회에 나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좋다 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김영삼 씨가 김대중 있는 자리에 토론은 안 간다 그러셔서 그게 어렵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시 동교동에서 연락이 왔다. 김영삼도 안 나가는데 야당 대표도 안 나가겠다, 후보도 안 나가겠다 이렇게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아마 최초로 직접 얘기를 했을 거예요. 거기 통해서 아니 김영삼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시면 어떻게 차별화가 돼서 선거에서 이기시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이거는 전국에 있는 여성을 다 모아다가 특히 각 지역에서 그래도 정치의식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여성들이 와서 다 모여서 듣는다는데, 아니 후보들은 몇 사람만 있는 자리도 가시는데 어떻게 이거를 김영삼 후보가 안 나오신다고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차별화를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아마 그분은 그때 제 얼굴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님은 굉장히 그런 게 빠르잖아요. 알았다고, 생각하겠다고. 그리고 전화 간단하게 끊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신다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또 정주영 회장하고 그래서 한 자리에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놓고 각 분야의 정책 토론에서 그래서 아마 그분이 저를 얼굴을 알게 된 최초의 계기가 아니었을까. YWCA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막 사무실이 술렁술렁해요. 총재님 아니 우리 총무님이 결혼을 하신다. 그래요? 그거 정말 대단하네 그랬는데 근데 상대가 김대중이란 정치인이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잘 그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희대의 로맨스예요. 마치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정도의 관계예요. 저기 그 당시 김대중 선생님은 정치 지망생일 뿐이에요. 좀 우수한 분이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 아들 둘이 있는 그냥 우리 보통 말로 홀아빗이잖아요. 그리고 상고 출신에 반대로 여사님은 유화대학, 서울대학, 또 외국 유학 그 당시에 그러고 오셔서 또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가장 첨단을 걷는 YWCA에서 유화대학 강의도 하시면서 여성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니까 최상의 대한민국 여성으로 갖출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갖추고 또 집안도 또 경제적으로나 모든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상이 높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김대중 선생님하고 결혼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은 어느 쪽이든 다 그거는 용납될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요즘도 아니잖아요. 12년인가요? 그때에 정말 그런 사회적인 그런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그분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이호 여사님은 정말 그 결단, 저는 여사님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죠. 그 내용은 이효 여사님의 사랑이지만 그 용기, 그 보통 사람이 그런 반대의 모든 걸 무릅쓰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하면은 고통과 시련이 많을지가 예견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그 희생을 각오하고 감수하면서도 이분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김대중 선생님이 엄청 훌륭한 분이 되실 거라는 그런 해안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그리고 결단하신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놀랍고 지금 생각해도 한면 이해도 잘 안 가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어디로 보나 뭐 사회적인 지위로나 개인적인 요새 말하는 스펙으로 보나 모든 게 비교가 안 되는 분이죠. 그분을 알아보신 거예요, 여사님은.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만큼 큰 시련과 희생이 요한다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그 예견됐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결정을 하신 거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제 선거에서 지셔서 정계 은퇴 선언하시고 영국 가시고 돌아와셔서 왜 아태평화 재단이라는 거를 설립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저명 인사들 한 20여 분을 다 그 자문위원으로 모셨어요. 그 당시에 현직 대학 총장이 6이 참여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숭실대, 성균관대학 이런 총장들이. 나는 그분들 그 당시 상당한 모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만 해도 안기부가 계속 추적하고 도청하고 그럴 때거든요. 그랬는데 여성으로서 가장 지위가 없는 저 하나를 거기다가 포함을 시키셨어요. 저는 다른 분 면면을 보니까 제가 낄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제가 하느냐고 안기부에서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청이 작동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김대중이라는 분이 정치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매우 순진하고, 좋게 말해서 순진하고 바보였으니까, 그분 정계 은퇴했는데 무슨 정치 활동이냐. 그리고 아시아의 민주화, 남북 평화 통일, 이거를 목표로 하는 단체라는데 그걸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제가 안기부에 대한 반항의식이었어요. 저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안기부가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의 그 반항의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설득돼서 거기 이제 이 자문위원이 일원이 됐고, 김대중 대통령과 저가 공식으로 연을 맺기 시작한 그런 거였나 봐요. 95년 여름쯤에, 이른 여름인가 늦은 봄쯤에 저를 만나자고 하셔요. 그때 그야말로 독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정치를 다시 하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게 제가 순수하게 믿은 거였어. 선생님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했어요. 그러더니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가 또 한 번 연락을 주셔서,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워낙 사회적으로 큰 어르신이 저같이 정말 작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자고 하시니까 거절은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 거기에 거의 순종하는 의미로 이제 뵀더니 자꾸 그 말씀이 진전돼가요. 진화돼가요. 몇 번 후에는 해야 되겠다고, 정치를 다시 재개해야 되겠다고. 근데 제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뭐 펄쩍 뛰었죠.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는 선생님이 하신다는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지껏 선생님을 그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내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한참 그게 이제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 차례 만났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분의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만나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집에서 이번에는 결말을 짓고 와야지, 절대로 다시는 안 한다는 거 이러고 하는데, 어른이니까 이제 대접은 해드리라고 조금 제가 드는 척 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리려면 그 다음에 오늘은 이만큼만 얘기합시다.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속으로 다음에도 별일 다를 게 없는데 어쩌지?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돼요. 오늘로 끝내요. 이렇게 할 만큼 또 제가 모질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을 내려고 하면 그분이 거기서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설득당하는 거겠죠. 그런데 9월에 시작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름에 그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분이 엄청 주도 면밀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과 모든 게 그분의 그 앞으로의 그 일정표에 쫙 나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반쯤 동조하는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9월에는 어렵고 제 단체도 정리하고 이러고 해야 되니까 다음 1월에 함께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 해가 UN 세계 여성 대회를 하는 해인데 그게 제가 그때 한국 대표였어요. NGO의 대표.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렵다고 했는데 옥신각신 끝에 그분께서 이왕 도와주려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내가 필요한 때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사실은 당신을 부총재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새로 당을 시작하면서 여성 부총재 없이 시작하기는 건 곤란하지 않냐. 이제 그렇게 돼서 이왕 하려면 이때 함께 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결국 결과로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